사업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하려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 못하면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김은경 박사가 건축미술 작품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네요. 오히려 이걸 내가 토론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여튼 하여간 제가 첫 번째 혼자로 되어 있으니까 토론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뭐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토론을 한다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창작자들의 그 안전망에 무시를 한다는 거, 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여기는 이제 참여소득 그러겠죠. 참여소득에 대한 그 내용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인들한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망으로서 참여소득에 대한 참여소득을 해준다, 정부에서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가치를 더 추구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이제 주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 정부에도 분명히 이런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제도, 딱 맞는 제도는 아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술인 복지재단 같은 데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위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술인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복지제도도 굉장히 많죠. 사회적인 복지제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또 경기도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예술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술가가 된다는 얘기는 물론 자기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취미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업으로는 하지만, 부품에서도 여기 업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자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돈도 벌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교수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술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저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가요. 근데 예술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해서 어느 반열에 오르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돈도 엄청 많이 벌 수가 있죠. 이런 미국 예술인이 아주 분명하게 작동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프고 힘들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세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100년, 200년, 300년에 걸쳐서도 이름이 알려질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산업의 이런 예술의 특징인데, 여기에 만약에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어떤 복지제도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면 이런 인센티브라는 게 있을까? 과연 유인이 작동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아까 부익부 피닉빈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준다. 그러면 이건 부익부 피닉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가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분명히 용어를 발언을 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고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해요. 작품에 대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거 지원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지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면 작가들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인센티브, 굉장히 포지티브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이 예술도 질 좋은 작품들도 더 많이 나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죠. 이 낮은 계층, 소득이 없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이게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지만 무임승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로 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제도는 글쎄 다시 한번 제가 만약에 여기 행정을 하고 있는 다시 한번 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는 보상 시스템이 잘 발전되어 있고 이게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득 정책으로 해서 일정 소득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할 유인은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모델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지휘경력 모델로 세 번째 활동 촉진 모델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도 정교하게 짜야 되겠죠. 활동만 해서 준다기보다도 작품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복지 자금을 좋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돌리라는 얘기예요. 전체 예산을 다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이문화예술이나 이런 쪽 보면 정부의 과잉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한국은 정책 천국 같아요. 정책이 너무 많아요. 법도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막 서로 이제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온갖 법들을 다 많아요.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면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절차도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과잉법, 과잉제도, 과잉정책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도 많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복지 성격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 예술가들은 최소한의 소득 수혜를 누릴 수 있어서 경쟁력이 없음에도 이 시장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제도는 경쟁력이 없는 많은 예술가들은 시장에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저 충청도에 계신 분이 경기도 오겠다. 이런 얘기는 다 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및 예술가 수익 감소를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국가 지원을 부르는 악순환물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신중하게 해보자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해서 좋은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느 정도 토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비행정 박사님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도 조그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쩌다 보니까 공방위원회에서 과제하는 거에 이 건축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서로 과제에 참여를 해서 완전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때 했었을 때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건축가들과 그다음에 에이전시, 중간에 에이전시를 그다음에 작가들 총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제도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작품들은 잘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건축가도 미들품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부분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또 설치 그 비용의 70%를 기금, 문예술 기금에 출연을 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건축가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70%가 들어가면 미술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체적으로 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술 쪽의 지원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반발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제도도 사실은 건축 그러니까 설치 미술가들한테 대부분 돌아가요. 회화는 특히 일부 나머지 미술가들은 거의 혜택을 못 입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얘기죠. 이런 제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특히 설치 미술가들만 왜 혜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회화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참 제도가 형평성의 문제도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에이전트들이 작업을 해서
리베이트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70%에서 60%, 50%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때 에이전트들이 엄청 반대하더라고요. 엄청 반대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줄어든다 하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70%에서 60, 50%로 조금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줄이는 만큼 그거에 대한 혜택이 미술계 쪽으로 가게 하면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좀 주요한 부분들, 지금 이제 김현경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담당을 했는데요. 앞에 고종민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도 커버를 해주셔서요. 이제 조금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김현경 박사님이 이제 5가지 이슈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이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해법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1대1의 그런 조언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건축물 미술 작품이 지금 제도를 통해서 생성된 예술인데 그게 완전히 비분리가